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은 어린 늑대, 그리고 말을 잃은 소녀. 이 둘의 운명적인 만남이 한 가족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2021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비키와 미스터리라는 작품의 실화 바탕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준 단 한 마리 늑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키는 평범한 10살 소녀였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 작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비키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비키는 그날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마치 감정이라는 게 모두 사라져버린 것처럼요. 아빠도 힘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말을 하지 않는 딸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아빠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을 바꿔보자. 도시를 떠나 외딴 산속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새로운 집, 새로운 환경. 하지만 비키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키는 혼자 숲속을 걷고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연 속에서만큼은 조금이나마 평온함을 느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비키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거기에는 작고 어린 늑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야생의 느낌이 있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순수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늑대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미와 떨어진 것 같았죠. 비키는 그 순간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혼자구나. 이 아이도 나처럼 가족을 잃었구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비키는 그 늑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늑대는 비키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키의 손을 향해 코를 대며 냄새를 맡더니 작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비키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마음이 정말 힘들 때 작은 동물이나 자연이 위로가 된 경험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비키는 그 늑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강아지가 아니라 늑대였으니까요. 비키는 그 늑대에게 미스터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만남이었거든요. 낮에는 미스터리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일 때문에 바빠서 비키의 방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었어요. 밤이 되면 미스터리를 꺼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키는 미스터리와 함께 잠들었어요. 엄마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미스터리도 비키를 좋아했습니다. 비키가 슬플 때면 옆에 바짝 붙어서 체온을 나눠주었고 비키가 외로울 때면 작은 울음소리로 위로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키가 미스터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미스터리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너도 엄마가 그리워?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몇 달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비키가 미스터리에게만큼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숲에서 늑대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야생동물이 있다던데 위험하지 않을까? 미스터리가 밤에 몰래 나가서 음식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비키가 주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비키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미스터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비키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비키야, 무슨 소리야? 비키는 당황했습니다. 미스터리를 옷장에 숨길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빠가 방문을 열었을 때 비키 옆에는 미스터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아지야? 아빠는 처음에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키야, 이게 늑대 아니야? 그 순간 비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얘를 버릴 수는 없어요.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비키야, 너 말을 하는구나. 네, 미스터리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얘가 날 살렸어요. 엄마 없이 살던 날들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비키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세상이 너무 차갑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미스터리가 옆에 있으니까 덜 무서웠어요. 얘도 가족을 잃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줬어요. 아빠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 게 기뻤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늑대를 집에서 키운다는 게 걱정됐습니다. 비키야, 하지만 이건 위험해. 늑대는 야생동물이야. 아빠, 얘는 다르다니까요. 얘는 절대 저를 해치지 않아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스터리가 아빠에게 천천히 다가가더니 꼬리를 흔들며 친근함을 표현한 거예요. 아빠도 그 순간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늑대의 눈빛에서 아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아빠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미스터리가 있을 때의 비키는 완전히 다른 아이였습니다. 밝고 활발하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일단 지켜보자. 아빠는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딸의 행복대 안전에 대한 걱정.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미스터리를 받아들이기로 한 후 이 특별한 가족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스터리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집안의 규칙을 금세 익혔고 비키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읽었습니다. 비키가 슬플 때면 옆에 바짝 붙어서 위로해주고 비키가 기쁠 때면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아빠도 점점 미스터리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왔을 때 미스터리가 아빠 발치에 조용히 앉아있더니 고개를 아빠 다리에 기댔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아빠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구나. 비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집 안에 다시 울려 퍼졌어요. 미스터리 덕분에 비키는 다시 살아났고 아빠도 딸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생동물 목격담이 계속 나오고 있어.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누군가 늑대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데?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스터리가 마을 한복판에서 목격된 거예요. 비키가 학교에 가고 아빠가 일을 나간 사이 미스터리가 집에서 나와 마을을 돌아다닌 거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늑대다. 정말 늑대가 마을에 있어. 이 소식은 금세 퍼졌고 마을 전체가 비상이 걸렸어요. 시장과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늑대를 반드시 찾아서 내보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누가 키우고 있다면 당장 신고해야 한다. 비키와 아빠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키네 집을 찾아왔어요.
누군가 제보를 한 거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늑대를 내놓아야 합니다.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요. 비키는 미스터리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안 돼요. 미스터리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얘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야생동물 보호소에 연락을 한 상태였어요. 아빠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비키는 미스터리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스터리야, 미안해. 내가 더 잘 숨겨뒀어야 했는데. 미스터리는 비키의 눈물을 핥아주며 위로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야생동물 보호소 직원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키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직접 미스터리를 데려다 줄게요. 비키는 미스터리를 안고 처음 만났던 숲으로 갔습니다. 미스터리야, 여기서 처음 만났지? 기억나? 미스터리는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제 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 여기 어딘가에 너의 진짜 가족이 있을 거야. 비키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 넌 언제나 내 가족이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나서 날 구해준 내 소중한 가족. 미스터리는 비키의 얼굴을 한 번 더 핥아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더니 마지막으로 비키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비키는 건강하고 밝은 소녀로 자랐어요. 미스터리와의 시간이 그녀에게 평생의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비키가 다시 그 숲을 찾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숲 저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성장한 늑대가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어요. 두 존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알아봤어요. 미스터리는 비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비키의 손에 코를 비비며 인사를 했어요. 몇 분간의 재회 후 미스터리는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서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2021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실화 바탕 영화 비키와 미스터리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더욱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 상처받은 마음도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 비키에게 미스터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마음의 치유사였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미스터리가 있나요?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존재, 말없이 위로해준 누군가, 혹은 작은 생명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되세요.